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 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좀 재밌는 거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하나 찍게 됐습니다. 요새 테스트하고 있는 하나 사이트인데요. 해외에서 이제 테마랑 플러그인 개발하는 곳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소개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한번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행사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테마와 플러그인입니다. 여기서 액티비티, 금액, 목적지, 날짜 이렇게 해서 검색도 되고요. 제가 예시로 제주도 여행 상품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사진도 넘길 수 있고 비디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교통편이나 호텔, 도착, 출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을 수 있고요. 금액도 적을 수 있고 여기 겹치긴 하네요. 상품 설명, 일정, 비용. 그래서 여행사에서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시고 실제 여행사로 쓰실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설치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호스팅 서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일전에 많이 영상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가 설치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런 예제 글 페이지 사용되지 않는 거를 먼저 다 지우고 시작을 합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삭제고요. 하나는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삭제할게요. 플러그인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삭제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설정에 먼저 가셔서 시간대 한국은 UTC 플러스 9으로 알고 있고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 읽기에 가서 사이트 차단, 검색 엔진 차단 해주시고 제작 완료되면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요. 그리고 고유 주소 가서 글 이름으로 바꿔줄게요. 이것도 SEO 때문에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면 이제 기본 설정 끝났고요. 테마 바로 설치해 볼게요. 새로운 테마 추가하신 다음에 검색해서 WP 트래블 몬스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설치해 주시고 설치 완료되면 활성화까지 해주세요. 자, 활성화되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 요거 삭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인스톨 플러그인 눌러서 전체 체크한 다음에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이 아래에 클릭해 주시고 전체 클릭해서 이번에 활성화까지 해줄게요. 활성화 하신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가보시면은 이렇게 엘리멘터 설정하면 나오는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자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액티베이션 하라고 나와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데이터 연결해 달라는데 allow and continue 하셔도 되고 스킵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게 끝났고요. 자, 보시면은 WP 트래블 엔진 대시보드로 바로 이동이 되는데요. 튜토리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 찾아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만들 사이트 요거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제작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처음부터 하나씩 만들려면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템플릿을 하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설치할 때는 웨모에서 데모 임포터 플러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가능한 템플릿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는 다 이제 유료 버전으로 구매를 했을 때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은 요것만 가능합니다. 임포트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임포트 컴플릿 사이트를 할 건데, 하기 전에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를 새 탭으로 링크를 열어서 좀 볼게요. 잠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 페이지들이 우리가 데모를 이제 받게 되면은 겹치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다 체크하고 삭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모 임포트 플러스 여기로 오셔서 여기 임포트 컴플릿 사이트를 눌러주세요. 이거 사실 지금 이전에 있던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체크하고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인스톨링 플러그인 여기 뜨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끔 이게 잘 안 뜰 때가 있습니다. 안 뜨면은 껐다가 다시 켜시면은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이제 설치가 되면은 요 화면 보실 수가 있고요. 뷰 사이트 클릭해 보면 이제 설치된 템플릿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더부터 바꿔볼 건데요. 자,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엘리멘터 템플릿에서 헤더를 이제 수정을 직접 템플릿을 만들었었는데, 이 엘리멘터 유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헤더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헤더 템플릿이 떠야 되는데 헤더가 안 뜨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트래블 몬스터라는 테마에서 헤더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용자 정의하기로 가야 되는데요. 웨모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시면 좌측에 이 테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정 옵션들이 있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엘리멘터의 설정으로 갔을 때 보시면 이 상자를 선택하면 엘리멘터의 기본 색상이 비활성화되고 엘리멘터 테마에서 색상을 상속합니다 라고 써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색상과 글꼴을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테마의 색상과 글꼴을 따라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 봤고요. 웨모의 사용자 정의하기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헤더를 바꿀 건데요. 헤더 바꿀 때는 여기 메인 헤더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걸로 이제 바꿔도 되지만 여기 연필 모양 클릭하셔도 요소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거는 소셜 미디어 세팅인데요. 여기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 눈 모양을 껐다 킴으로 해서 아이콘이 자동으로 생성, 삭제가 됩니다. 저는 유튜브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넣은 다음에 공개 한번 저장해 주시고, 공개 한번 눌러 저장하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히어를 클릭을 해보시면 주소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할 거니까요. 저는 지금 현재 보시는 저 유튜브 채널 주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공개를 해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주소만 오려서 접속을 해볼게요. 자, 위에 유튜브 채널만 뜨고 클릭을 했을 때 네, 이렇게 저희 유튜브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위에 부분에 연필 눌러서
이번에는 컨택 인포메이션을 클릭을 해볼게요. 밑에 폰과 이메일이 있죠. 여기다가 번호를 입력을 해주세요.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뭐 회사 번호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메일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메일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한번 볼까요? 하기 전에 공개 눌러서 한번 저장하고요. 자, 여기 연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메뉴라는 게 나와요. 지금 메뉴가 이 상단에 있는 메뉴는 세컨더리 메뉴로 설정이 되어 있고 아래 부분은 프라이머리 메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관리자 패널에 가서 외모에 메뉴 들어가서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테마에서는 메뉴 편집을 클릭하면 이곳에서도 직접 곧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로그인 부분은 뭐 영어로도 많이 쓰지만 한글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고요. 로그인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링크가 걸려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뭐 회원관리 플러그인을 따로 설치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뭐 링크는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로그인으로 바꾸고 자, 사인업 부분은 회원 가입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공개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 아래쪽 헤더 바꿔볼 건데요. 로고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로고 변경 눌러서 사용하실 로고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자르게 건너뛰기 해서 저는 전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로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메뉴 클릭한 다음에 또 아까랑 똑같은 화면 나오죠. 이번에는 프라이머리 이게 메뉴 편집 클릭하셔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는 외모에 메뉴 가셔도 수정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직접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홈이라는 거는 저는 쓰지를 않고 있어요. 이 홈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페이지에 있더라도 이 홈을 클릭했을 때 메인 페이지, 이 처음 보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는 건데 보통 로고를 누르게 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항목이 이렇게 많을 때는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ll Trip, Destination, Activity라는 이제 각각의 항목들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쓰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글로 써야 하니까 이 부분을 전체 여행 상품이라고 써보고요. 자, 닫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행지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액티비티는 그대로 액티비티라고 한글로만 바꾸고요. 여기는 여행 타입 는 블로그 그다음 페이지는 보니까 이제 뭐 회사 소개 같은 거네요. 여기다가는 회사 소개. 컨택은 연락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면은 이렇게 다 한글로 바뀌게 돼요. 안에 있는 이제 상세 메뉴들도 여기서 다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 관리자 페이지에서 외모의 메뉴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상단에 보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메뉴 여기 있죠. 첫 번째 거 클릭해 주시면 아까 바꿔놨던 요것들 전체 여행 상품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뭐 상단 부분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자, 메뉴 말고 한번 색상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상단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연필 아무거나 클릭을 한 다음에 봅시다. 제너럴 세팅즈에 가셔서 이 탑 헤더 컬러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로고 색깔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준비해놨던 색상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색상과 똑같아졌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맨 밑으로 가서 푸터도 한번 볼게요.
푸터의 첫 번째 보시면은 블록 위젯이라는 게 켜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래 보시면은 이제 영문으로 돼 있는 거를 다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에 뭐 회사 정보라고 입력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근무 시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스페이스가 제가 잘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모에 여기 위젯으로 가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셨던 이 화면은 외모의 위젯 오셔도 바꿀 수가 있어요. 보시면 푸터 1, 2, 3, 4 되어 있죠? 하나하나씩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열어보죠. 아까 봤던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회사 정보인데 뭐 근무 시간 9시부터 뭐 18시 아까 영문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텔레폰 번호는 처음에 작성했던 여기 이 번호와 똑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짜 번호니까 아무거나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써주시면 되고요. 어드레스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 소셜 미디어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네요. 이거는 사용을 안 할 거라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추가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보이는 요 add 소셜 아이콘 클릭을 하고, 자, 여기 클릭하시면 이제 아이콘들 있죠. 아까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해서 넣어주고, 유튜브 그 다음에 주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 이 부분, 이름 부분 클릭하셔서 마우스 우측 누르고 새 탭에서 링크 열기 하면 홈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맨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뀌어 있고요. 유튜브 아이콘 누르면 채널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것들은 다 메뉴예요. 자, 돌아와서 푸터 2에서 한번 볼게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돼 있고 메뉴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죠. 제목 부분은 직접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지라고 바꿔줄 건데요. 자,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메뉴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외모에서 메뉴를 볼 건데 이 창 꺼지면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메뉴에다가 갖다 대고 마우스 우측 눌러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해주세요. 자, 메뉴 보시면은 상단에 Activity, Destination, Trip Type 있죠. 우리는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아까 봤었어요. 선택하시면 현재 이제 템플릿으로 주어져 있는 게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인디아 뭐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먼저 추가하고 싶다면은 여기는 아직 안 떠 있네요. 아마 설치가 이제 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인디아, 필리핀,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기 트립이라는 곳에서 데스티네이션을 가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져와 주시면 돼요. 그것도 이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설정한 값들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뉴는 데스티네이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볼게요. 여기는 액티비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외모의 메뉴에서 바꿀 수가 있고 그 이제 세부 사항은 트립에서 액티비티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거를 한번 볼까요? 트립 타입이라고 되어 있었죠. 타입은 제가 아까 썼던 게 여행 타입이라고 적어놨었네요. 여행 타입이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사이트 한번 F4 눌러서 리프레시하고 쭉 내려볼게요. 이제 회사 정보, 목적지, 액티비티, 여행 타입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이 부분도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사용자 정리하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자 정리 바로 갈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푸터를 바꾸기 위해서 이 푸터 세팅즈가 있는데 화면 아래로 내려서 카피라이트 부분을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푸터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바꾸면은 아래쪽 여기까지 이 부분 카피라이트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트래블 몬스터 바이 이 부분은 현재 우선은 수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유료 버전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CSS를 이용하면 숨길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여기서 메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페이먼트 라벨 있죠. 여기 지금 페이먼트 라벨이 있는데 비자, 뭐 마스터 이런 것들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제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통 이미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가 전체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고 싶다면은 이미지 자체를 이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테마를 이용해서 헤더와 푸터를 좀 바꿔봤는데요. 만약 엘리멘터를 쓰시고 유료 엘리멘터를 쓰시거나 혹은 제 다른 영상에도 있지만 이제 엘리멘터 헤더 앤 푸터 플러그인 따로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직접 이제 헤더와 푸터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자유도가 더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헤더 앤 푸터 부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내부 한번 좀 꾸며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관리자 화면으로 와서요. 위에 있는 거 좀 끄도록 할게요. 자, 메인 페이지 수정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로 왔는데요. 만약에 여기 페이지에 여러 개가 이제 겹쳐서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라는 페이지가 두 개 보이거나 할 때는 이제 처음에 우리 템플릿 하기 전에 전체 한번 삭제했었잖아요. 그때 휴지통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삭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까시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메인 페이지는 아래 보시면 전면 페이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엘리멘터 편집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 페이지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배경 이미지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클릭하셔서 스타일 가서 여기 이미지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무료 이미지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보이는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니까 이미지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사이트가 되죠.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밑에 글자 바꾸기 위해서 여기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클릭해서 G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문구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트립 서치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필 모양 클릭하시면 뜨는데요. 이 바둑판 모양 눌러보면 엘리멘터에서 쓸 수 있는 이 엘리멘터 요소들이 있죠. 프로는 이제 유료 구매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일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유료고 기본 레이아웃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WP 트래블 엔진이라는 걸 이게 이제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면은 5개의 요소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 트립 서치, 요거 트립 서치입니다. 그리고 메가 엘리멘트의 애드온 엘리멘터라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추가로 설치가 돼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 레이아웃은 바꾸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좀 없어 보여서 원래 있던 버티칼이 훨씬 더 이뻐 보이고요. 어디셔널 클릭을 하면 이 라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검색하기라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입니다. 검색하기 부분. 자, 첫 번째 이제 데스티네이션 부분은 목적지라고 바꿀 건데요. 여기 아이콘도 바꿀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오더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숫자를 줄여주시면 위쪽으로 올라오고요. 늘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장 위로 올려볼까요? 목적지로 올리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숫자가 겹치게 되면은 일단 목적지가 더 먼저 왔는데요. 숫자를 맞춰줘야겠죠. 순서대로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비티 여기는 뭐 여행 기간 그리고 여기는 예산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좀 바꿀 수가 있고요. 아이콘도 따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일에 가면 색상이나 레이아웃들을 스타일에 가면 이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아이콘 색깔을 좀 바꿔볼 건데요. 아이콘 색깔은 인풋에서 아이콘 컬러 가시면 돼요. 이거를 약간 진한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되죠. 버튼도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버튼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바꿔보면 빨간색은 너무 진한 것 같고 이 색상을 좀 맞춰볼까요? 원래 했던 색상이랑 맞춰보면 이 색깔이 되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했을 때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약간 연하게 주면 마우스가 이동했을 때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한번 해서 저장해 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어떤 로직이라고 하죠. 기능을 바꾸긴 좀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디자인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현재 여기 지금 아이콘이 있는데 아이콘이 잘 안 보이죠? 아이콘을 SGV 업로드해서 직접 만든 아이콘이나 뭐 파일이 있으시다면 쓸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를 이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치라고 한번 해서 이 서치 돋보기를 하나 넣어 볼게요. 이렇게 아이콘이 잘 보이죠? 색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색상을 바꾸고 싶다면 스타일에 오셔서 아이콘에 여기 원색, 여기 원으로 되어 있는 색, 보조 색상, 아이콘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글자가 있죠. 이것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직접 클릭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 좌측에 보시면 제목과 설명이 있어요.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분명히 한 칸 띄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안쪽을 누르면 떨어지지만 다시 바깥쪽을 누르면 이렇게 붙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띄고 싶은 곳에다가 이렇게 PR이라는 태그 하나 넣어주시면은 한 칸 띄어지게 됩니다. 자, 우측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가 있고요. 자, 역시 여기도 한 칸 띄우기 위해서 PR 눌러대고 여기서 안 하시더라도 이쪽 직접 화면에서 엔터를 치시면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 태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우측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이콘을 헤드폰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헤드셋이 더 좋겠네요. 여기다가는 문구를 저희가 이제 아까 써놓은 거 미리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션까지 한번 해봤고요. 밑에 부분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위에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엘리멘트 디자인으로도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이 테마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자는 똑같죠. 글자는 파퓰러 트리비아 되어 있는데 저는 인기 여행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글로 하니까 글자 이제 폰트가 아까 그 느낌이 안 나죠. 지금 폰트 한번 보시면은 스타일에 타이포그래피 와서 보면은 요런 폰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영문 폰트이기 때문에 한글에서는 안 먹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똑같이 할까요? 뭐 베스트 트래블 포인트라고 할까요? 플레이스? 역시 이제 영문으로 써야 그 폰트의 맛이 나네요. 요건 이제 바꾸고 싶다면은 한글 폰트를 따로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한글 폰트는 세련된 거는 없고 따로 이제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토산즈 KR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있네요. 노토산지 KR. 요걸 하시면은 한글로 썼을 때 조금 깔끔하게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 여행지. 아까보다는 조금 이제 깔끔해졌지만 이제 약간 밋밋한 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썼던 영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폰트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네, 요거군요. 그래서 영문 그대로 가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바꿔볼까요? 인기 여행지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아무거나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폰트들 바꿀 때는 여기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기본을 하나하나 일일이 바꾸는 것보다 기본인 상태 이거 냅두고 애초에 전체를 다 바꿔주면 좋겠죠. 설정에 가서 사이트 설정에서 타이포그래피 이 부분에 가면은 기본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꿀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그런데 잠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좀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는 관리자로 가서 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엘리멘트의 설정 가시면 지금 보면은 엘리멘터가 테마에서 글꼴이랑 색상을 상속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폰트를 바꾸고 싶으면은 테마를 바꿔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곳이 아니라 테마에서 글꼴을 바꾸면 자동으로 엘리멘터에서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테마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우리 여기 마우스 우측 눌러서 눌렀을 때 아까 처음에 했던 거죠. 사용자 정의하기로 가보고 좌측에 이제 항목들이 뜨는데요. 여기 타이포그래피라고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노트산즈 KR 이렇게 바꿔보시면 요즘 바뀐 거 보이시죠? 방금 기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H1은 제목 태그죠.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선택하면 네, 여기도 바뀌었죠. H2도 바꿔주고요. 영문을 쓰실 거라면은 이제 영문 폰트로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전부 이제 한글로 쓸 거니까 한글 폰트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매번 한글 폰트를 지정할 필요 없이 기본값으로 이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눌러주시면 이제 바뀌었죠. 폰트만 바뀌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느낌이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훨씬 깔끔해졌죠. 요것만 좀 바꿔야겠네요. 자, 이제 또 닫고 다시 돌아와서 페이지에 가서 메인 페이지 수정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엘리멘터 편집으로 가셔서요. 자, 가장 첫 번째 메인 세션에 여기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부분. 역시 여행지를 해서 엔터 쳐주시면 좌측에서 BR 태그 생기고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잘 됐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상품, 그러니까 여행 상품이죠. 여행 상품을 좀 넣어서 뜨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뭐 디자인 잠깐만 볼게요. 여기 연필 눌러보시면은 카드가 그리드, 리스트, 슬라이더가 있어요. 리스트는 좀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너무 많다 보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슬라이더 혹은 처음에 있던 그리드가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슬라이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6칸을 이동시키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상품 추가해서 보시면 되고 상품의 순서가 있죠. 쿼리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피처드, 뭐 최근, 세일, 텀에서 순서도 맞출 수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여행 상품들을 직접 셀렉트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디셔널 그 정보들이죠. 아까 레이아웃에서 리스트 했을 때 이제 너무 많이 떠서 불편하다 싶으면은 어디셔널 오셔서 이 부분 꺼주시면 돼요. 여기 막 많이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 한번 좀 꺼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제 레이아웃이 조금 나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켜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뭐 트립 어베일러블 타임 요건 괜찮네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 켜져 있던 상태에서 슬라이더 괜찮더라고요. 슬라이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업데이트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행 상품을 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가서 출구 눌러보고 로고 눌러서 관리자로 이동하고요. 이 WP 트래블 몬스터 테마에서 여행 상품은 트립스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클릭을 해보면 지금 템플릿으로 등록된 여행 상품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 사이트를 쓰시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건 다 지워주시고 우리한테 맞게 쓰거나 혹은 템플릿 없이 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템플릿으로 한 거는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템플릿은 이제 뭐 디자인을 좀 더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이 테마나 플러그인을 어떻게 쓸지 잘 모를 때 이렇게 이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게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자인할 때 템플릿을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템플릿을 다 연습을 한 다음에 따로 디자인을 하는데 뭐 템플릿을 이용해도 좋겠지만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다 깨끗하게 삭제를 해주셔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행 상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Add New 버튼 눌러셔서 보면 이제 여행 상품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엄청 디테일하게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행을 제주도 여행 상품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상품으로 이름을 짓고 처음에 이제 트립 코드가 있어요. 트립 코드는 이제 회사에서 여행 상품을 관리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트래블 001 첫 상품이니까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여행의 기간이죠. 기간은 5일로 하고 만약에 4박 5일이다. 그럼 나이트를 4일로 해서 4박 5일짜리 여행 상품을 만들 거고요. 자, 컷오프 타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자 미니멈, 맥시멈 에이지가 있죠. 이 상품은 몇 세까지 가능한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제주도 여행에서 등산을 할 거기 때문에 최소 뭐 6세 이상부터 최고 뭐 70세까지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해주시고요. 세이브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밑으로 한 칸 한 칸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이제 설정을 할 건데 여기엔 제주도 올레길 여행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프라이싱 앤 데이츠로 가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인과 어린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구성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뜨는데 이 카테고리는 글의 카테고리가 아니고요. 트립의 프라이싱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어덜트와 차일드가 있는데 뭐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별도로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돌아와서 성인의 경우에는 저는 한 70만 원을 받을까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숫자 쓰게 되면 달러로 표기가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로 표기가 되는데 요거는 이후에 설정값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세일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 세일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는 50만 원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앤 클로즈를 하고요. 조금만 더 볼까요? 데이트나 제네럴이 있는데
이 날짜의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트립텍스트 스타팅 데이트 익스텐션, 그러니까 추가 유료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후에 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도 컨티뉴 하셔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상품 설명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행 상품 설명이라고 간단하게 쓸 거고요. 여행 트립 디스크립션에는 트립 디스크립션에는 이렇게 제가 준비해 놓은 멘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립 하이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핵심 포인트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주도 올레길, 제주도 한라산, 제주도 도보 여행,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하시면 넘어가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여행 일정을 기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행 일정이라고 한글로 적어주시고, 자, 1일차에는 보통 인천공항에서 만납니다.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디테일하게 밑에서 적어주시면 되고, 우리 이게 4박 5일이었잖아요. 그래서 5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2일차는 제주도 올레길 여행, 3일차에는 한라산 등반, 4일차에 맛집 투어, 5일차에 이제 집으로 가는 일정으로 한번 짜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앤 컨티뉴 해주시고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밑에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PDF 같은 거, 이제 문서로 같은 걸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 유료 플러그인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비용들을 적어 주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용 적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포함, 불포함 비용 안내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앤 컨티뉴 해보시면 다음 장으로 트립 인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트립 인포 부분에는 아래쪽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 선택한 다음에 Add Fact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교통수단은 항공, 그리고 버스 이렇게 쓸 거고요. 숙소는 5성급 호텔, 언어는 한국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뜨게 됩니다. 자, 갤러리, 이제 그 여행 상품 이미지와 비디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체크해 주시고 Add New 하신 다음에 실제로는 여기다가 여행 사진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거나 넣을 건데,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장을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Add 이미지 넣어주시면은 갤러리에 사진들이 들어가고요. 자, 유튜브나 비메오 URL을 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유튜브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주소를 만약에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고 저희 회사 이름 쳤더니 다른 게 많이 나오네요. 자, 원래 브랜드명으로 쳐서 이 영상을 사람들한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행 영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공유 버튼 눌러주시고 주소를 복사해서 돌아와서 여기다가 눌러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애드 비디오 하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세이브 컨티뉴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도가 있죠. 지도 부분에는 제주도 지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맵 이미지를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까요?
넣으시고 여기 맵 아이프레임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맵 아이프레임 코드는 구글에서 구글 맵 사이트로 이동을 했을 때 제주도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을 클릭을 한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 포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코드 있죠. 요거를 가져와 주시면 돼요. HTML 복사 클릭하고 돌아와서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이런 코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이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Q에는 자주 묻는 질문 해서 밑에다가 질의응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질문 1, 답변 1 추가로 하셔서 질문 2, 답변 2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파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추가 플러그인이 필요하네요. 엑스트라 서비스도 추가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신 다음에 아직은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여행 상품을 배치를 안 했거든요. 목적지도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 이제 소속될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목적지 없죠. 당연히 여기에 Add New Destination 클릭을 하고 제주도라고 하나 새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New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 보면 제주도에 체크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에는 지금 이 제주도 상품의 경우에는 뭐 트레킹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시티 투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클라이밍 피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다 한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바꾸느냐? 액티비티에 가셔서 여기 보트 시티 사이클링 막 있는데 빠른 편집 눌러서 이름을 뭐 보트 타기죠. 여기는 사실. 그리고 뭐 시티 투어는 도시 여행, 사이클링, 뭐 자전거 타기. 이런 식으로 바꿔 주셔 놓고 다시 돌아와서 업데이트 잠깐 한번 F4 눌러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액티비티로 다시 가서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한글로 바뀐 거. 여기 바꿔주시면 됩니다. 타입 트립의 경우에도 우리가 바꿔줘야겠죠. 당연히 다 맞춰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이 친화적이다. 그리고 뭐 내추럴 친화적이다. 이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여행의 난이도 뭐 이지라고 체크를 하고요. 태그는 여기 뭐 제주도 여행 해서 자유여행 이런 식으로 써주신 다음에 콤마 눌러주시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성 이미지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밖에 이제 보이게 되니까. 자, 뭘 넣을까요? 이미지 보통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있는 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제주도와 가장 비슷한 이미지 이거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가로가 기네요. 약간 정사각적이 좋은데 이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하고요. 자, 이제 메인 페이지 가서 우리 상품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상품에 가서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제주도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네요. 그죠? 안 보이죠? 자, 또 내려가 보니까 제주도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멘터 편집을 다시 가볼게요. 제주도가 왜 안 보이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 맨 첫 번째 인기 여행지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연필 클릭하시면 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쿼리에 보면 여기 클릭했을 때 이제 제주도 여행 상품이 뜨죠. 이렇게 넣어 주어야 여기 보시면 방금 보셨나요? 제주도 여행 상품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제주도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레시티스트 가장 최근에 있는 글로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제주도를 지금 가장 나중에 올렸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면 제주도를 상품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상품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홈페이지로 오셔서 나머지는 끄고요. 자, 그 다음에 F4 눌러서
자, 제주도 여행 상품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나? 이미지가 안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미지는 좀 사이즈에 맞게 화질 좋게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갤러리 클릭을 하면 이 이미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달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비디오를 누르시면 아까 넣었던 유튜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여행편, 호텔, 언어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사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코 트랜스레이션이었나? 네, 요코 트랜스레이트 이 플러그인을 이용하시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좀 바꾸기 어려운 것들, 테마에서 좀 잘 안 바뀌는 것들은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한글로 바꿔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오버뷰, 여행 상품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죠. 디테일하게 쓰면 좀 더 괜찮아 보일 거예요. 여기 한 칸씩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여행 일정 1일부터 5일까지 잘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비용 부분도 이렇게 체크와 X까지 아이콘까지 딱 잘 되어 있습니다. FAQ도 있어요. 클릭하시면 답변 같이 보일 거고요. 지도 아까 아이프레임 코드 넣었었죠. 지도 넣으면은 이렇게 딱 지도가 찍히게 됩니다. 그 지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이 같이 뜨게 되죠. 공항이라서 공항 사진을 넣었어야 되는데 안 맞네요. 자,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문의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여행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상품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다 이렇게 양식에 맞게만 넣어도 아이콘이나 레이아웃이나 디자인들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체크 어베일러블 클릭하면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날짜, 여행 날짜를 선택을 하고 컨티뉴를 누르고 우리가 이제 5명, 3명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면 이렇게 체크아웃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이메일 쓰고 하면 예약은 돼요. 한번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또 뭐나 찍어주고요. 이렇게 했는데 페이먼트 메소드가 우리가 아직 놔직은 게 없죠. book now, pay later 하면은 이제 나중에 계좌번호로 받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없잖아요. 사실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선 페이팔 잘 쓰지 않고 뱅크 트랜스퍼나 체크 페이먼트 다 우리가 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요 첫 번째 걸로 해서 받겠지만 아무래도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시려면 플러그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잠깐 볼게요. Book Now, 그러니까 예약하기를 누르게 되면 예약이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페이지가 안 맞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부킹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방금 우리 예약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약 북드 500만 달러네요. 원래 500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 어찌든 이후에 수정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 정보도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아까 이상한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까요? 자, 요게 세팅이 이제 꼬였기 때문인데 세팅지에 가서 보면은 페이지 세팅이 바로 있어요. 체크아웃 페이지가 결제하는 화면이고요. 텀즈 앤 컨디션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이 사이트 운영하실 때 이용 약관이라던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나 이런 것들 이 페이지 연동해 주셔야 되고요. 자, 땡큐 페이지인데 About Us로 가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있네요. 땡큐 페이지, 인쿼리 땡큐 페이지가 있고 이 땡큐 페이지가 있는데 살펴봐야겠지만 이 땡큐 페이지가 맞을 것 같아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다른 거는 인쿼리 여기 있으니까 자, 세이브
위시리스트 페이지인데 어바웃 어스잖아요. 이런 거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상하다. 그럼 여기 와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땡큐 페이지를 바꿨으니까 다시 사이트로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제주도 여행 상품 클릭을 하고 체크 어베일러빌리티 하고 날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 나우 눌러주시면 이제 땡큐 페이지 잘 뜨죠. 예약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의 생성부터 예약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결제 시스템 한번 좀 넣어 볼게요. 결제 시 한국에 맞게 결제를 해야 되니까요. 결제 시스템을 넣으려면 우리가 이 WP 몬스터 유료 플러그인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유튜브 아래에 댓글 보시면 링크 있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오시면은 WP 트래블 엔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저는 여기 애드온이 있네요. 애드온을 눌러보면 아래쪽에 이제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한 30여 가지의 플러그인이 있고요. 엄청 많이 있어요.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것부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시작 날짜.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날짜 제한이 없거든요. 아무 날짜나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특정 날짜만 여행 가능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엑스트라 서비스는 별도의 추가 서비스들을 선택을 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1일차, 2일차, 3일차 때 글자만 넣었었는데요. 요 빌더를 이용하게 되면 그림과 이미지 같이 이제 좀 이쁘게 꾸밀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결제 시스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제 시스템은 우커머스를 이용할 거고요. 우커머스 페이먼트로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플러그인이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돌아와서 그러면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좀 헷갈리니까 끄도록 하고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플러그인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Add New 플러그인을 할 건데요. 여기부터는 실제로 구매를 해주셨어야 돼요. 자, 여기 아래 내려서 우커머스 페이먼트를 저는 선택을 할 거고요. 요거 보시면은 가격이 있는데요. 네, 말씀드리죠. 여기 지금 월에 이제 24달러짜리가 가장 좀 적합해 보여요. 더 저렴한 거를 하셔도 되는데 이런 플러그인들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부터가 전부 다 이제 해제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요거는 이제 한 개 사이트 이 월 35달러짜리 10개 사이트까지 되는 경우인데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공을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라이센스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보시면은 애드온즈로 이동하셔서 여기 우커머스 페이먼트로 가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됐고요. 플러그인 추가 오셔서 업로드하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눌러주시고요. 자,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여기 WP 트래블 엔진의 세팅즈로 가보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로 가기 전에 라이센스를 먼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요게 오류가 하나가 있어서 요걸 먼저 해결을 해야겠네요. 자, 플러그인으로 가신 다음에 우커머스 아직 설정을 안 했군요. 자, 일단은 Add New 플러그인 가서 우커머스를 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커머스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 완료되면 활성화까지 눌러주세요. 자, 활성화되면
건너뛸 거고요. 대한민국 해주시면 됩니다. 우커머스 설치된 후에 플러그인에 다시 가보니까 이제 오류 메시지가 일단 안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WP 트래블 엔진에 가서 플러그인 라이센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커머스 페이먼트 라이센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 어카운트에 가시면은 이 라이센스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 복사하셔서 여기 와서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액티베이트 라이센스 눌러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액티베이트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세팅으로 가보신 다음에 자, 페이먼트로 가면 우커머스라는 게 생겨 있어요. 우커머스에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세이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네럴 클릭하고 체크아웃 페이지가 있는데 이 체크아웃은 지금 현재 이 테마에서 제공하는 체크아웃이에요. 우커머스의 체크아웃을 이용하기 위해서 맨 아래 결제 이걸로 바꾸고 세이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플러그인 가서 이제 한국 신용카드가 결제돼야 되니까요. Add New 플러그인 누르고 여기에다가 심플페이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설치해 주시고요. 국내에서는 뭐 심플페이 말고도 코스모스 팜도 있고 뭐 한 3-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비슷비슷합니다. 자, 심플페이 깔려게 되면은 심플페이 결제 관리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일단 뭐 우리는 테스트니까 아무거나 하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세이브 체인지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WP 트래블 엔진에서 세팅 가신 다음에 우리 결제 부분 좀 바꿔야 돼요. 여기 네 번째 탭 누르고 현재 페이먼트 커런시가 US 달러 돼 있는데 원이라고 하면 사우스 코리아 원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요. 세이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심플페이 결제 관리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 결제 이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결제 테스트용 사인키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세이브 체인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가 다 됐으니까 사이트 새 탭에서 링크 열기해서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주도 상품을 해볼 건데 보시면 원으로 잘 바뀌어 있죠. 클릭을 해보시고 자, 체크 어빌리티 클릭한 다음에 날짜 하나 선택해서 컨티뉴 해주시고요. 어른 둘에 아이 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결제 체크아웃 페이지와 좀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 이제 우커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지불 수단이 없다고 나오네요. 잠깐 돌아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체크아웃 페이지 바꾸는 거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제한 다음에 톱니바퀴를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빈칸일 텐데요. 여기 사인키 값 복사해서 넣고 세이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우스 우측 눌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서 제주도 찾아보고요. 예약 한번 해볼게요. 컨티뉴 어른 둘에 아이 둘 누르시면 아까랑은 조금 다른 레이아웃으로 뜨죠. 보시면은 여기 결제도 할 수 있고요. 테스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상품 소개 이렇게 나오는데요. 뜨고 우리가 지금 이니시스
가상으로 하나 해놨는데요. 여기 신용카드 클릭하고 주문 확정해 주시면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문 확정했을 때 안 되죠. 이게 지금 경로가 안 맞아서 그런데요. 우커머스 설정에서 이 고급으로 오신 다음에 현재 이제 결제 페이지가 결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트래블 엔진상의 세팅에서 보시면 체크아웃 페이지가 체크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제 부분을 체크아웃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초보자분들한테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우커머스만 쓰게 되면 자동으로 다 연계돼 가지고 우리가 만질 게 없는데 지금 트래블 엔진의 경우에는 이 경로가 이제 각각 있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치시켜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신 다음에 다시 F4 눌러서 주문 확정해 보시면 이제 우리 이니시스 결제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결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완료하신 다음에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금액이 작으면은 그 포인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커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결제가 되는 것처럼 날라가 옵니다. 근데 이거 자정쯤 되면 풀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관리자 페이지에 가서 우커머스에 주문해 와서 보시면은 방금 결제했던 240만 원 확인할 수 있고요. 눌러보시면은 어떤 상품으로 결제가 됐는지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트래블 몬스터라는 테마를 이용해서 여행사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사이트를 만드는 게 당연히 그렇지만 이 정도 사이트는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작업을 필요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목적지, 액티비티, 날짜 이런 거 카테고리부터 다 설정을 처음부터 해줘야 될 거고 또 이런 여행 상품들 하나하나도 다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테마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엘리멘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이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엘리멘터 주로 쓰시던 분들은 디자인 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고요. 특히 이런 레이아웃들이 참 잘 구성된 것 같아요. 이쁘게. 요거랑 또 이렇게 지역별로 자동으로 배치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레이아웃이나 디자인들이 깔끔하게 잘 이제 정리가 됐다는 점. 그리고 특히 이제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여행사 사이트에 완전히 특화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만 넣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료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유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보통은 플러그인들 다 따로따로 돈을 받아요. 테마 플러그인 따로 받고 이제 플러그인 별로도 돈을 따로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작을 하다 보면. 근데 지금 같은 이 WP 트래블 엔진의 경우에는 프라이싱 가서 좀 보시면은 월별 결제이긴 해서 이게 부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한 달만 결제를 해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해보고 사용할지 안 할지 결정해 볼 수 있는 것도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요금제로 하나를 이제 그 결제를 하게 되면 전체 위에 있군요. 전체의 플러그인들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플러그인들을 일일이 다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런데 CLMS 같은 경우에는 뭐 서드 파티 플러그인이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다 사야 돼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같은 제작사에서 제작을 해도 이 플러그인들 전부 다 이제 별도로 받거든요, 돈을. 근데 여기는 한 30가지죠.
30가지 플러그인을 요금제 하나로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용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여행사 사이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유튜브 아래에 있는 댓글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사용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단점도 또 얘기 안 하기 그렇죠. 단점은 템플릿을 설치할 때 기존에 있던 페이지와 충돌이 나요. 그래서 두 개 겹쳐서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템플릿을 설치할 때는 기존에 있던 페이지는 전부 다 삭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개발한다면 이제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템플릿이랑 오커머스랑 동시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경로가 안 맞아요. 특히 체크아웃 경로가 안 맞아서 뭐 결제창이 안 뜬다거나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도 이제 워드프레스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이면은 많이 헤맬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까탈스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